안녕하세요. 안상진입니다. 오늘은 분사, 그리고 분사 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개념, 그리고 차이, 그리고 능동의 의미를 갖는 현재 분사 구문과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거 분사 구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사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분사는 동사에서 나뉘어져 나왔다라고 해서 분사라고 합니다. 나뉠 분자를 쓰거든요. 동사의 형태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분사인데요. 분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분사가 있습니다.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만드는 것이 있고요. 동사에 과거형을 빌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다고 할 때 ing를 붙이는 것은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해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현재 분사. 반면에 ed를 붙이는 것은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즉 과거형을 이용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항상 ed를 붙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형태가 굉장히 동사마다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죠. 규칙인 경우는 ed를 붙이고 아닌 경우는 새로운 불규칙 형태로서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 분사의 형태를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동사의 원형과 과거형 그리고 과거 분사 이렇게 세 개를 항상 세트로 공부를 해 오셨을 텐데요. 자, 이 중에서 현재 분사는 능동 그리고 진행의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에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 진행형을 쓸 때 비동사와 함께 같이 쓰이는 게 무엇이죠? 네, 현재 분사죠. 그때 현재 분사를 쓴 이유가 현재 분사에는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동사와 함께 ing 형태를 써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 그리고 하는 중이라는 능동의 의미를 쓰죠. 반면에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쓰게 되면은 수동태예요. 그때 수동태는 왜? 과거 분사에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또 have와 has 이런 것들과 함께 쓰여서는 현재 완료 시제 또는 과거 완료 시제, 완료 시제를 만들어내죠. 과거 분사 자체에는 완료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실 게요. 이거일 거예요. ing에는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의 동명사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형태가 똑같습니다. 다만 쓰임새는 완전히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처럼 쓰기 위해서 쓴 거예요. 즉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게 바로 이 동명사입니다. 반면에 분사는요. 동사에서 나뉘어져 나온 이유가 형용사처럼 쓰기 위해서예요. 그럼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명사를 수식하고요. 그리고 보어로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분사의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만 분사 구문도 함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무엇과 무엇?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ing 형태, 과거 분사는 뒤에 ed 형태 또는 불규칙의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현재 분사는 뜻이 능동과 진행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분사를 만들어 쓴 이유는 무엇이다? 동사를 뭐처럼 쓰기 위해서, 형용사처럼 쓰기 위해서다. 네,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분사라는 것은 동사 원형에 이런 것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단어를 말한다고요? 네, 형용사적이라는 거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ing를 붙인 것은 현재 분사, ed를 붙인 것은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현재 분사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진행과 능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뭐뭐 된, 뭐 되는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I think that is a stolen car 라고 할 때 이 stolen 이라는 단어는요, steal의 과거 분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도난을 하는 중인이 아니라 훔치고 있는 중인이 아니라 도난 당한인 거죠. 그래서 차라는 게, 자, 일단
과거 분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할 때 차의 입장에서 볼 때 차가 훔치는 게 아니라 도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 stolen 써야 한다. stealing car 하면은 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분사 구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구문이란 부사절에서 접속사와 주어가 생략이 되고 동사가 분사로 바뀐 구문을 일컫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밑줄 좀 그어두실까요? 부사절이라는 것, 그리고 동사가 분사로 바뀐 구문이라는 것. 자, 우리가 종속접속사 공부할 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분사 구문은 무엇을 바꾼 거라고요? 네, 부사절에서 바꾼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절이라고 하면요, 안에 주어와 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의미를 하죠. 하지만 그 절을 뭘로 바꾼다? 구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는 무엇으로 시작한다는 거? 분사로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문이라고 하면은 결국 그 안에는 주어 동사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문장이 더 어떻게 될까요?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네, 짧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분사 구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어적으로 긴 것과 짧은 것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하죠? 당연히 짧은 것을 선호하고 분사 구문은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사 구문을 보시고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바로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할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분사 구문은 접속사와 동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 이때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한 경우가 많다. 능동 의미의 구문때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다. 즉 현재 분사라는 얘기죠. 수동의 구문일 때는 비동사에 ing를 붙였다가 뒤에 과거 분사를 쓴 형태로 나타낸다. 예문을 보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 구문에 대해서 예문을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예문 보시면 When he saw me, he ran away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봅시다. 컴마를 기점으로 해서 나눠볼게요. 그러면 when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 when에다가 네모를 쳐보시면 자, when은 시간의 의미를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when he saw me, 그가 나를 보았을 때 he ran away, 그는 도망쳤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사 구문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요? 네, 부사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꿨었어요. 어떻게 바꿨었나요? Seeing me. 네, 그가 나를 보았을 때라는 거죠. See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썼고요. 그리고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구문입니다. 즉 주어 동사가 따로 있지 않아요. 훨씬 더 짧게 바뀌었어요. 이때 이 두 문장은 서로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If you turn to the right, you will find the station. 자, 두 부분으로 나눠 볼게요. 오타가 있네요. find 여기요. 그렇죠? 자, 일단 두 부분으로 나누면 컴마를 기점으로 해서 if 부분에 우리 내용을 쳐보도록 합시다. 네, if you turn to the right 이 부분이 if 조건의 의미를 갖는 부사절 접속사인 거죠. 자, 이 부분을 지금 종속절로 분사 구문으로 바꾼다고 할 때 turning to the right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역시 turn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분사를 시작하는 분사 구문을 봤는데요. 얘네들은 왜 현재 분사를 쓰고 있나요? 여기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사절에서 동사를 보니까 보다 능동태로 쓰였고요. turn 능동태로 쓰였죠. 이게 만약에 수동태의 의미라면 어떻게 써줘야 한다고요? being 다음에 과거분사. 근데 being은 종종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를 써 주어야 그 뜻이 더 분명해지거나 분사 구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른 경우는 이를 밝혀 주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접속사를 쓰거나 아니면은 분사 구문에 주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그때는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After the car was stolen, it has been found. 자, after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차가 도난당한 이후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접속사가 없다라고 할 때 그냥 being stolen, the car has been foun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장에서는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after라는 접속사를 생략해주지 않고 그대로 써본다고 한다면 뭐뭐한 이후로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폭을 좁힐 수 있고 더 정확한 뜻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쓰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the car, 그 다음에 it 종속절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주절의 주어가 지금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없애주지만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은 없애면 안 되고 그대로 남겨줘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 두 가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lecture is boring. It is an interesting book. I saw the girl playing the piano. 자, 이렇게 지금 세 개의 문장이 공통적으로 현재 분사 boring, interesting, playing이 쓰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강의는 지루하다. 이 지루하다라고 할 때 결국은 bore에서 온 현재 분사인데요. bore 하면은 지루하게 만드는 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루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boring이라는 걸 썼고요. interesting은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라는 뜻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때 원래 동사는 interest, 즉 관심을 끄는, 흥미를 주는 이라는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interest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쓴다는 거죠. 자, 그 다음 I saw the girl playing the piano. 자, 여자아이가 연주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즉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여자아이가 연주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재 분사를 썼다라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과거 분사 한번 보실게요. Many people were bored. I saw the girl called Nancy. The revised regulations will come into effect next month. I had my hair cut. 여기 보시면 many people were bored. 위에 있는 the lecture is boring과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강의는 사람을 지루하게 만드는 거였다면요. 사람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루해 했다라는 거죠. 자, 즉 지루함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oring과 bored. boring은 지루하게 만드는 이라고 해석하시고요. bored는 재미없는, 지루한.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all 하면요, 부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I met a girl called Nancy. 자, girl과 요 called의 관계를 봅시다. 여자아이가 낸시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에 의해서 낸시라고 불리는 거기 때문에 수동의 입장, 그래서 과거분사 called를 쓴 것입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revised regulations라고 되어 있는데 regulations 하면 규제, 규약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revise는 수정하다, 보완하다 라는 뜻인데 자, 규제는 수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인 입장으로 써서 revised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규제는 come into effect,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언제? next month, 다음 달에. 자, 그 다음 I had my hair cut. 자,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have 다음에 목적어 my hair 썼는데요. 그 뒤에 과거 분사가 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머리가 cut 어떻게 된 건가요? 잘려지는 거죠. 자, 해석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즉 머리의 입장에서는 잘림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은 거기 뭐다? 나 머리 잘랐어. 나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머리 잘랐다라는 거를 이렇게 I had my hair cut 이라고 합니다. In a beauty salon yesterday. 자, 왜냐하면 왜 I cut my hair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내 머리를 자른 게 되죠. 하지만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내 머리를 자르도록 시킨 거가 됩니다. 그래서 I had my hair cut. 자, 요 부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cut은 동사 원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다는 거. 이번에는 능동 의미의 현재 분사 구문과 수동 의미의 과거 분사 구문을 비교하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etting up late, I couldn't catch the train.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분사 구문 찾아라 라고 하면 어디로 찾으시면 되나요? 네, getting up late 이 부분이죠. 자, 그럼 getting up late, 늦게 일어났다는 뜻이 될 거고요. I couldn't catch the train. 네, 나는 기차를 잡을 수 없었다. 기차를 놓쳤다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면 될까요? 여기는 원래 부사절에서는 어떤 접속사가 쓰였었을까요? 그거를 잘 찾아내고 해석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그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늦은 것과 기차를 놓친 것 어떤 관계? 네, 이유로 보시면 되겠죠.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누가 늦게 일어난 건가요? 네, 앞에 분사구문 앞에 주어가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죠? 그렇다면 얘랑 같은 주절의 주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기차를 탈 수 없었다. 기차를 잡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Listening to music, I stay up late. 자, stay up late 하면요 무슨 뜻인가요? 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죠. Listening to music. 자,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음악을 들은 건데요. 이 부분이 바로 분사 구문이잖아요. 음악을 들은 건 누구인가요? 네, 주어가 따로 없는 거 보니까 주절의 주어 I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음악을 듣는 동안 또는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다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네, 저라면은 들으면서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즉 동시 동작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음악을 들으면서 아유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쓰지 않겠습니다.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셨고요. Having stolen the painting, the thieves were arrested. 자, 여기 보시면요. 네, 분사구문은 어디? Having stolen the painting이죠. 자, 그리고 주절은 the thieves were arrested. 도둑들이 체포되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분사구문이 having stolen the painting. 자, 동사에 ing를 썼을 때 그냥 stealing 하지 않고 having stolen이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다 별표 한번 해볼까요? 이거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분사 구문에서 having 과거 분사 쓰였다는 거는 주절의 동사보다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서서 일어났던 일을 표기할 때 쓰는 겁니다. 즉 도둑들이 체포되었지만 그 도둑들이 그림을 훔친 거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의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having stolen 한 시제 더 앞섰다라는 걸 표현할 때 이렇게 having 과거 분사를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그림을 훔쳤기 때문에 또는 그림을 훔치고 나서 여러 가지 다 가능할 것 같네요. 그쵸? 그 다음에 He lay on the glass thinking of his future 라고 되었지만 glass가 뭔가 이상해요. 유리 위에 놓은 거 아니겠죠? 왠지 잔디일 것 같지 않나요? glass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잔디 위에 누웠다라는 것 같아요. 자, 이때 thinking of his future. 자, 분사구문 항상 앞에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에 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 부사절도 뒤에 앞에 어딘가 올 수가 있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 해석해 봅시다. 잔디에 누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되겠죠.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뭐뭐 하면서. 그러면 수동 의미의 과거 분사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ed, he had no money. 자, fired라고 지금 과거 분사가 바로 왔다는 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being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자, he had no money. 그는 돈이 없는데요. Fired, 해고가 된 거예요. 어떤 관계일까요? 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거 봅시다. Bored by the speech, he napped. 그는 낮잠을 잤다는 건데요. Bored by the speech. 연설에 지루해져서라는 거겠죠. 자, 지루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Stolen from the house, the TV has been found. 자, TV가 stolen, 도난을 당한 거였죠. 집에서 도난을 당하고서 여태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도난 당한 이후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아까 봤듯이 after를 쓰면 좋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since도 괜찮지 않을까요? 도난 당한 이래로 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injured in the accident, he was taken to the hospital. He was taken to the hospital 하면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송되었다라는 건데요. Injured in the accident.
사고에서 다친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네, 해석해 보시면 injured 누가 다쳤다는 거죠? 그인 거죠. 그가 사고에서 다쳤기 때문에 또는 다친 이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쳤을 때, 다치고 나서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하겠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걸로 해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Tired from the work, he went to bed early. 자, 일찍 잤다라는 거고요. Tired from the work. 일에서 많이 피곤했다라는 거죠. 자,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네, 그렇죠. 일에서 지쳤기 때문에 일에서 지쳐서 이렇게 이유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때 tired 누가 피곤했다는 거? 네, 역시 앞에 주어가 따로 없는 거 보니까 주절의 주어 he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리고 현재 분사를 쓰는 분사 구문과 과거 분사를 쓰는 분사 구문까지 봤습니다.